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 관심 종목을 같이 공유하려고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한한령 해제 파노형 이쪽으로 관련해가지고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게임 관련주에 있는 거진 대부분의 종목을 다 차트를 올리고 종목 분석을 한번 해봤었는데 보면 한 36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긴 한데요. 게임 관련주들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은 게임 관련주 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 게임 관련주 게임 섹터 쪽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머리에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유용하게 쓰일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주인이 뿐만 아니라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도 모르는 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보셔서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지수 한번 볼게요. 양 매도가 나왔고 그것을 오롯이 또 개인이 다 받는 모습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다지는 구간에서 여기 매물대를 다지는 구간에서 밀린 다음에 이렇게 V자 반등을 이끌어냈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갈 줄 알았으나 이 라인대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인에서 매물대를 다지면서 이것이 올라가면서 지지가 될지 내려가면서 저항의 그런 구간이 될지는 아마 세계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쪽 그런 소식들이 호재가 좀 많아서 아마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머리에 꼭 세워두시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응 방법도 꼭 머리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히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아니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이렇게 V자 반등을 올려주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의 끝자락에서 일단 움직임이 돛지 비슷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매수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비슷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21평선까지 모여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모이면 또 벌어지려고 하는 것이 새 성질이 또 있죠. 그런 특징이 있죠. 벌어짐이 또 위로 상방으로 꺾이면서 정배열로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방으로 또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힘이 세지니까 꼭 대응할 준비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장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요때 한번 여기가 보면 계속 고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크게 봐도 단기 고점이 이렇게 크게 봐도 이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시도를 했지만 밀렸던 그런 종목이고 단기로 보게 되더라도 단기 박스권도 이렇게 계속해서 뚫을 것처럼 보여주는 종목이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 어제 금요일날 175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데 분봉을 봤을 때 거래 금액 자체가 매수 쪽으로 어느 정도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꼬리는 길지만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최근에 수급이 좋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 또 분위기를 업어서 여기서 한번 튀어나가지 않을까. 튀어나가면 이때까지 이렇게 눌려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튀어나가게 되면 또 강하게 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내려왔지만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우하방 추세 근처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힘을 모으면서 위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일 웹젠은 제가 첫 번째로 볼 관심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IQ입니다. 금요일날 동시효과 때 태경케미칼이 말도 안 되는 동시효과 개입을 보여주면서 시외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과학이라든지 일신바이오라든지 그런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IQ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에도 엮여 있는 걸로 알고 냉장고 특허를 내면서 공시를 내면서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는 그런 냉장고도 개발했다라고 공시를 한번 띄웠었죠. 근데 그런 공시도 띄우고 했었지만 공시 띄우고 나서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확실히 죽이면서 지금 우하방으로 밀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우하방의 추세를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IQ가 모더나 쪽이랑 제 콜든체인 쪽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콜든체인 쪽에 영향을 받게 되면 여기 추세를 뚫고 추세 변경하는 그런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IQ 같은 경우에는 이날 5,400억이라는 돈을 쓰고 나서 거래량 확 죽이고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무슨 재료를 터뜨려서더라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저의 의견이고 이 관점은 내일 만약에 추세를 바꾸는 관점이 단타의 그런 관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직장인분들 또 직장인분들 이런 IQ를 잘 보시고 추세 전환의 첫 번째 구간을 잡게 되면 또 수익의 첫 번째 구간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새겨 두시면서 IQ 움직임을 보고 매수 타점을 한번 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천에서는 뚫어놓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에 여기 보시면은 900억 정도 되는 이 고점에서 올라갈 줄 알았으나 이렇게 보기 좋게 천에서까지 밀렸다가 현재 이렇게 봉을 가득 채운 봉으로 전 고점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기준봉이 될 거고 기준봉 위에서 놀고 있으면서 일진홀딩스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이유는 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네. 보는 이유는 이렇게 우하방의 추세선 돌파해 넣었을 뿐더러 지금 보시게 되면 일진 머트리얼즈 자회사들이죠. 일진 머트리얼즈도 이런 전고점을 뚫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일진 디스플레이어는 뚫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밀렸지만 전고점을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진전기도 이렇게 단기 고점들을 뚫고 천일선 저항에서는 밀렸지만 단기 고점들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진홀딩스가 이번에는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진홀딩스를 종가 베팅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동아화성을 종가 베팅하고 금요일날 어느 정도 수익을 봤었는데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진홀딩스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근데 또 밀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보는 종목이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제가 보는 이유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전지박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2차 전지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에 포함되는 종목이고 관련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 주는 것들이 많으니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또다시 박스권 상단에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상단에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상단을 뚫으러 갈 때, 뚫는 모습을 보일 때 모니터링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센스를 발휘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관심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며칠 전에 관심 종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지금 보시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친중이라고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또 반중, 또 강하게 또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중국이랑 또 대립을 또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유니온 머트리얼즈랑 세노텍? 잠시만요. 유니온 머트리얼즈랑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세노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세노텍 맞죠? 아,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보시면 티플렉스가 되게 갭도 많이 떴었고 좀 강해 보이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 전고점 뚫게 되면 신고가거든요. 티플렉스도 그런 모습이 사실은 보이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보이시죠? 뭐 엄청나게 쓴 거래량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갭 띄우고 음봉 내렸던 것들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매집 매봉이라고 하면 티플렉스도 엄청 크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해석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여기 5,600억 터트린 거래 대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5,600억 뭐 일봉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그 위로 수익 실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료만 바로 붙게 되면 점상은 아니더라도 갭을 상당히 띄고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미리 맞춰 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즈도 모니터링 하시면서, 차라리 지금 여기가 저점이 형성됐다라고 치면 뭐 어느 정도 매집에 뭐 내가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생각에 이런 구간대마다 잡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스컴은 또 반중이지만 또 친중에 그런 또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다가 유니언 머티리얼즈에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120일선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세노텍이라든지 티플렉스부터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결국에는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아바가방처럼 정책 관련주인데, 뭐 저출산 관련 정책주죠. 지금 보시면은 아가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고점을 바로 뚫으러 갈 줄 알았는데 한번 밀리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더 단기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분명히 치고 나가면 개입을 띄우고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갈 텐데, 보시게 되면 곳곳에 이게 대표적인 정책주다 보니까 정책이 있을 때마다 뭐 보궐선거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곳곳에 이렇게 매물대가 박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신세가 나면 긴 꼬리가 생기거나 긴 꼬리 음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기준봉을 넘어선 상태에서 아마 슈팅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지금 다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만 물량이 해소가 되면 그 위로는 어느 정도, 그 위로는 지금 이 기세의 매수세라면 어느 정도 매물대가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내일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참고도 참고지만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도 참고지만, 제로투세븐은 내일 또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우하방 추세를 이렇게 뚫어놓고 가는 중인데요. 잠시만요. 우하방 추세를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없는 게 조금 그렇지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지금 살짝 틀면서 우하방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기준봉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 해놓으시다가 한번 튀는 느낌이 나면 이렇게 바로 매수해봐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최근에 좋잖아요.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 시세를 주고 60일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창각 수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창각 수렴의 끝이 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티웨이 항공이 그 삼각 수렴의 끝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티웨이 항공도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을 참고하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내일 볼 종목은 웹젠, 아이큐어, 일진홀딩스, 솔루스 첨단 소재, 유니언 머티리얼즈, 제로투세븐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까지인데요. 제로투세븐을 볼 때는 아가방을 참고하면서 볼 것 같고, 유니언 머티리얼즈 볼 때는 유니온이라든지 세노텍, 티플렉스 그리고 샘표 쪽까지 보면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A 홀딩스를 볼 때는 TVA 항공과 대한항공까지 볼 것 같고, 일진홀딩스는 일진홀딩스 계열사들도 볼 것 같고요. IQ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쪽으로 보면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웹진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게임 섹터들의 들어오는 수급을 보며 매매를 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총 15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섹터 하나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한번 봐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주인데요.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잠시만요. 금방 한번 봐드릴게요. 수소차. 네, 수소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주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보시게 되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SPuel셀은 두산 퓨얼셀과 따라가는 종목이잖아요. 두산 퓨얼셀이 뭐 한 10% 가면 한 3%, 5% 따라가는 종목인데, 일단은 우하방 추세에 있는 거는 맞지만 최근에 이렇게 120선 뚫어놓고 120선 지지받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두산 퓨얼셀이 저렇게 신고가를 세우면서 또 장기 박스권을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SPuel셀도 후발주로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리고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충전소 쪽 관련주죠. JN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고점에서 강하게 뚫고 갈 줄 알았는데 강하게 뚫지 못하고 거래량 없이 확 죽이면서 최근에 쌍바닥 찍고 삼각 수렴의 모습을 하다가 삼각 수렴도 또 하방으로 찍고 개미 털고 지금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전고점이 아니고 기준봉의 종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결국에는 기준봉의 종가 자체는 이렇게 우하방의 추세선에 결국에는 이 우하방 추세선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첫 번째 시도를 했다가 두 번째 시도를 하는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마 여기 정고까지만 올려놓게 되면 이 우하방 추세는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고점까지 한번 쐈다가 지금 이렇게 옛날 박스권에서 다시 지지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대우부품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유니크가 같이 따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니크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이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2,400억입니다.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이 라인에서 갑자기 팍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대우부품도 여기서 한번 눌리고 다시 내일부터 반등 주면서 똑같이 얘도 팍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머리에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얘 치고 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대우부품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동화성은 뭐 수소 전지 쪽으로 수소 건전지, 수소 2차 전지처럼 수소 전지의 그런 또 대장수라고 뭐 저는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요. 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신고가 뚫고 5일선 타고 지금 급등주의 모습으로 치고 나갔다가 분봉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세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분봉상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5일선까지 터치했다가 또 강한 종목이라면 5일선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냥 아까 유니크는 말씀드렸고요.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도 지금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뚫고 갈 것처럼 하다가 밀리고, 뚫고 갈 것처럼 하다가 밀리고, 뚫고 갈 것처럼 하다가 밀리고, 지금 다시 뚫어놓은 상태인데, 언제 이것이 출발하느냐가 포인트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죠. EM코리아 위치도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VTGMP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별거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넘어갈게요.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세를 주면 또 강하게 시세가 나는 종목이죠. 보시게 되면 여기를 기준봉으로 잡아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흐름 자체는 이렇게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보기 좋게 깼고, 이렇게 쌍바닥 지금 만들고 나서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잠시만요. 모든 이평선들을 이렇게 정배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120일선까지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최근에 수급, 이거 매집봉이겠죠? 매집봉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이런, 또 슈팅의 자리로 가서 슈팅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이런 매물대 근처에서 또다시 밀렸다가 또다시 여기서, 역헤드 숄더라고 해야 되네? 아니면 지그저그 N자 파동으로 날아갈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GMB 코리아도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 일진 다이아입니다. 일진 다이아는 아까 전에 VGT MP처럼 그냥 일단은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진 다이아도 강하게 이렇게 우상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121선을 뚫고 120을 뚫고 나오고 이 우하방 잠시만요. 우하방의 추세를 뚫고 나올 때, 이 우하방의 추세를 뚫고 나올 때, 추세의 또 방향성이 정해지고, 방향성이 정해질 때 거래대금 어느 정도 터트려진다면, 얘도 이런 식으로 또 꾸준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보는 관점의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상하 프론티어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사방의 추세선을 뚫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분명히 이 전고점 라인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켜보시면서 이 전고점에서 어떤 라인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영상을 내일의 관심 종목도 말씀드리면서 곁들여가지고 수소 관련주도 빠르게 봤는데, 수소 관련주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또 한 번 더 리뷰가 됐겠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10시 5분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한 10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서, 제가 내일 보는 관심 종목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공부할 것도 없지만 내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서 또 슈팅이 나오는 거는 또 잡아가지고 또 수익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내일 또 성투하시고 좋은 수익 내셔가지고 내일 또 꼭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